네, 안녕하세요. 7 시리즈 가장 흔한 740i, 740i고요. 그리고 풀 에디션이고, 풀 에디션이라고 하면 다른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뒤에 시어터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라운지 시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앞에 부스트 모드가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 부스트 모드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옵션 모델이고, 요새는 하도 7 시리즈가 흔해갖고요.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투톤 아니에요. 이거 원톤이에요. 브루클린 글레이인데, 뽑을 때 왠지 투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윗부분을 랩핑한 겁니다. 네. 그건 이제 7 시리즈를 한번 타보고 시승행사에 기자 컨퍼런스에 가갖고 7 시리즈를 탔어요. 생각보다 그때는 별로였어요. 그때 원래 7 시리즈 계약해놨는데 생각보다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그래갖고 그때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M5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리면서 아이씨 차도 그럼 앞으로 세단을 살 건데 M5를 살 건데 중간에 차는 사야겠고 그래갖고 중간에 X3를 한 대 샀어요. 또 SUV로 X6도 있는데 SUV를 한 대 더 사갖고 이건 가정용으로 놓고 나중에 M5를 사자. 그래갖고 M5가 나왔는데 좋았어요. 너무 저는 괜찮더라고요. 무겁긴 해도 생각보다 성능도 잘 나온 것 같고 그래갖고 M5를 사려고 했는데 계약해갖고 2월 맨 처음에 퍼스트 에디션은 제가 안 샀어요. 왜냐면 무광 블랙이 굉장히 질리는 컬러라서 그냥 블랙이 좋겠다 그래갖고 일반을 기다렸고 도이치에다 계약을 넣고 기다리는데 순위는 1순번이었어요 1순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이치가 배정을 못 받더라고요. 3월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3월 중순까지. 근데 재고 보니까 바바리안이라든지 다른 데서 좀 몇 개 남았더라고요. M5가. 그럼 그것 좀 끌어와라 그러니까 걔네들도 15일을 기다려야 한대요. 그래갖고 2월 15일날 받기로 한 게 원래 기다려갖고 3월 중순에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유튜브 보는데 740i에서 뒤에서 테레비 쫙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더니 갑자기 너무 사고 싶대. 자기는 저거 타는 게 소원이래요. 그리고 제가 나이도 있고 M5 사기에는 조금 주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다음날에 도이치 딜러한테 얘기했죠. 그럼 M5 계약 말고 740은 바로 나냐.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배정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로 다음날 나왔다고 바로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740을 사게 됐습니다. 주행거리 탄 지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1000km 조금 넘을 거예요. 한 1500도 안 됐을 거야. 그때 단점 얘기하면서 욕 많이 먹었는데 주행에서 움직임이 가볍지는 않다.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되게 가볍더라고요. 또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니까 이 무거운 차가 쭉쭉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타고 싶었던 차는 만약에 7 시리즈 살려면 i7이었는데 i7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와이프 때문에 와이프가 전기차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이 차를 샀는데 그거 빼놓고는 차는 생각보다 잘 나갔고 근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만족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있어요. 이거 자동으로 여는 것도 되고요. 이렇게 자동도 나와라. 가끔가다 이래요. 저기 다시 이거 잘 되는데? 앞에는 잘 돼요. 이렇게 해갖고 자동도어는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성에서는 시어터 스크린. 그런데 단점에서 크게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게 단점을 지금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 이게 7 시리즈에서 이중 접합유리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맞아요. 다시 2025년서부터 이중 접합유리로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넣고 이 바워스 윌킨스가 이게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보면 엔클로저 보면 i7 한번 보시면 다를 거예요. 이거 보면 회오리도 아니지만 앰비언트 회오리도 아니지만 이것도 되게 이쁘거든요. 더 반짝반짝하고 빗살무늬를 해갖고 그걸 비교하면 M5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거를 엔클로저를 정말 싸구려 썼다 재질을. 그리고 바워스 윌킨스라 그러는데 실제로 바워스 윌킨스가 아니에요. 그냥 하만카돈 로지 7이에요. 그 옵션도 하만카돈 로지 7이고 실제로 18개의 스피커를 11개의 앰프가 조절하는데 앞에 스피커를 전부 다 하나의 앰프로 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향도 하만카돈하고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트위터도 이렇게 낮게 있잖아요. 위에 달려있지 않고 이거는 더 높은 값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음도 많이 때려주지 못하고 음질은 많이 떨어져요. 음질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시간 되면 다 고쳐야 하는데 다 고치는데 한 1000만원 이상 들지 않을까. 음질은 하만카돈 로직 7이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정도 이상 안 가요. 와트수만 좀 늘렸나? 그리고 안에 스피커도 그렇게 좋은 게 안 들어있고요. 제가 전에 X6를 탔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분리되어 있는 그 바워스 앤 윌킨스였거든요. 다이아몬드 서라운드는 아닐지라도. 그런데 그거하고 음질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제가 딱 들어봐도 이거는 고음 영역을 제대로 못 때려줘갖고 중저음만 붕붕 때려줘갖고 힙합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헤비메탈이라든지 락이라든지 아니면 보컬 센 여자 걸그룹 음악이라든지 여자 가수 솔로 가수 음악 같은 경우에는
듣기는 상당히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깨끗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바워스 앤 윌킨스는 아니고 하만카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름만 속인 거예요.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술 마시고 대리를 부르잖아요. 뒤에 딱 탔을 때 착자감하고, 이거 진짜 이거는 남이 뭐라 그래도 저는 사실대로 말해요. 롤링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벤츠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져요. 제가 벤츠 뒷좌석에도 많이 타봤는데 벤츠 뒷좌석이 요철 같은 것도 훨씬 잘 걸리고 컵에서 롤링도 훨씬 적어요. 그거는 둘 다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너 드라이버가 아니라 셔퍼 드라이버였고, 아니면 자기가 대리를 많이 부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벤츠를 사야 해요. 벤츠를 못 따라가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 또 욕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운전하면 가볍고 되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벤츠라든지 아니면 아우디 A8 같은 경우보다 훨씬 가볍게 통통거리면서도 약간 롤링도 심하다. 뒷좌석 타면 알게 돼요. 장점, 제일 큰 장점이 이거예요. 앉아보실까요? 사실 7 시리즈의 최고로 큰 장점이 이거 같습니다. 시어터 스크린이요. 그래갖고 이제 뒷좌석에서 이제 8K 테레비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뒷좌석 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것도 좋고, 이렇게 되면 뒤도 다 블라인드도 다 닫히고 이거 다 닫히잖아요. 그러면서 뒤가 백밀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설치했어요. 디지털 룸밀러를. 그래갖고 디지털 룸밀러로 하면 백밀러 뒤를 잘 보이거든요. 뒤에서 테레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라운지 시트 한번 열어드릴까요? 이 두 개가 740i에서 풀옵션에서만 가질 수 있는 리미티드에는 없는 기능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차이가 1,500만 원인가 차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는 1,500만 원을 더 주고 살 가치는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어터 스크린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사람들이, 심지어는 BMW 지니어스나 딜러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게 eSIM이 필요 없다고, eSIM 필요 없이 크롬캐스트라든지 샤오미 미 TV를 써갖고 그걸 연결하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eSIM이 더 나아요. 왜냐면 eSIM도 한글 지원 다 돼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영어로 하는데 한글 지원 다 되고, 물론 저건 안 돼요. 웨이브라든지 왓챠는 안 돼. 왓챠 같은 한국 프로그램 안 돼요. 대신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TV, 디즈니 플러스 다 되니까요. 두 번째로, 만약에 샤오미 크롬캐스트를 쓰면 계속해서 핫스팟으로 연결을 해야 하거든요. eSIM이 되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그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유튜브 틀으면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테레비에서도 여기서 이쪽에서 옆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옆에서 디스플레이를 조절해갖고 21대9 화면 넓힐 수 있고, 그리고 옆으로 자기가 오른쪽에서 본다 오른쪽에서 볼 수 있고, 왼쪽에서 본다 그러면 왼쪽에서 볼 수 있고, 뭐 이런 게 편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각도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앞에 위에 폴드를 할 것인가, 뒷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고, 뒤로 가자, 그리고 뒤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각도, 폴딩 각도 조절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이건 있어야지 하는 기능인가. 자기는 뒤에서 진짜 뒤를 쓸 일이 없다, 개인이 혼자 산다 그러면 모를까, 이 기능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가거나 그럴 때.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21.9가 되고 32대 9도 되잖아요. 이게 평소엔 필요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홈으로 들어가고,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디즈니 플러스 같은 영화를 볼 때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본다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거는 터치가 안 돼요. 제가 이걸로 해요. 아니면 옆에 걸로 조절해요. 이렇게 터치를 해갖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네이티브로 터치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영화를 본다, 인사이드 아웃 본다, 안 되는구나. 인사이드 아웃 같은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 화면이 네이티브가 21대 9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잘려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21대 9로 하면 네이티브 화면이 나온다.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죠. 그래갖고 이게 좀 넓은 게 좋다. 그런데 32대 9인가요?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즈까지는. 그래갖고 요런 게 이 디스플레이 기능이 정말 저는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랑 라운지 스크린,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는 이제 eSIM을 다니까 앞에서 멈춰있을 때 심심하면 유튜브로 볼 수 있다. 그런 편의 기능이 되게 좋아졌고요. 운전은 굉장히 가볍게 잘 갑니다. 보다 그 무게를 느껴지지 않고요. 되게 통통거리면서 잘 간다는 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차가 내 차 중에 최초로 후륜 조향이 있는 차예요. 네. 그게 유턴할 때 좋은 것보다 주차할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적응되니까. 맨 처음에 왜 이래 그런데 이 좁은 길 후진 주차를 할 때 뒤에 거리가 없으면, 저는 X6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한 10번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한 3-4번으로 줄여줘요. 왜냐면 확 꺾어주니까. 확 꺾어주니까. 그래갖고 이게 후진 주차할 때 진짜 후륜 조향이 편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4.5도인데 그것 때문에 후륜 조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세일도 많이 얘기할 게 있는데, 세일도 사실은 그 기본 할인 있잖아요. 그 1,500만 원에 해주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기예요. 나중에 사시면 알 거예요. 법인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파이낸스에서 그만큼 붙여요. 아니면 파이낸스 안 붙이면 할인이 안 들어가져요.
나중에 보면 이게 최대 할인할 수 있는 게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 최대 할인할 수 있는 게 만약에 파이낸스를 안 쓴다 BMW 그러면 파이낸스에서 붙이는 거고 나중에 100만 원씩 또 준다는 것도 있잖아요. 8개월 그것도 그만큼 이자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실제 최대 할인은 1,500에서 2,000 사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안 나와요, 할인이.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말장난으로 이자로 붙여먹는 거예요.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벤츠도 할인 엄청 났거든요. 올해는 할인을 거의 줄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모델이 바뀌는데 할인을 줄이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벤츠도 할인이 3천 가까이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잘 팔린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같은 급에서는 벤츠가 훨씬 비싸죠.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쓰면 이게 7 시리즈가 압도적일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아들이 있거나 유치원 아들이 있으면 이 테레비 때문에. 그리고 개인 드라이버면 저는 7 시리즈 권합니다. 왜냐면 훨씬 가볍게 나가요. 잘 치갖고 나가고 큰 차는 한계가 있거든요. 민첩하다는 게. 그래도 벤츠보다는 훨씬 민첩해요. 큰 차인데 좀 민첩한 차를 좋아한다. 그리고 좀 빠릿빠릿하게 나가는 차를 좋아한다. 그러면 무조건 7 시리즈 가야죠. 예.